안녕하세요. 코트레비입니다. 코트레비입니다. 지금 저희는 2022년 1월 22일에 이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이 영상이 언제 편집되어 올라갈지는 아직 장담을 못 하겠네요. 요즘 제가 정말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 시기라서 영상 촬영과 편집을 동시에 하면서 시간을 많이 할애하기가 좀 힘드네요. 어쨌든 건강 잘 챙기면서 바쁜 시즌 잘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이번 주에 나름 빅 이벤트가 하나 있었죠. 바로 LG 에너지 솔루션 공모주 청약이었습니다. 저희 부부도 지난번에 LG 에너지 솔루션 공모주 청약에 대해서 요약을 간단히 해드렸었고요. 유튜브 채널뿐만 아니라 저희 네이버 블로그인 코어 부부의 같이 재테크에서도 몇 차례 포스팅을 했었습니다. 네, 1월 18일부터 19일까지 이틀간의 공모주 청약 기간 동안 미리 준비하셨던 분들뿐만 아니라 급하게 소식을 접하신 분들까지 정말 많은 분들이 청약을 하셨던 것 같아요. 청약 결과 집계에 따르면 LG 에너지 솔루션 공모주 청약에 무려 114조 원의 자금이 몰렸다고 하죠. 증권가에서도 시중에 이렇게 많은 부동자금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놀랬다고 합니다. 한 사람이 납입한 청약증거금 최대 규모가 729억이었다고 합니다. 정말 후덜덜한 금액이죠. 이분은 몇 주나 받으셨을지 궁금해지네요. 청약 증거금이 어제 21일에 환불이 됐는데요. 환불 날이었던 21일에는 스코넥 엔터테인먼트 청약 마지막 날이기도 했습니다. 제가 환불을 하려고 하는데 공모 주관사인 신용증권 앱에서는 정말로 환불된 청약금을 다른 계좌로 이체를 할 거냐는 팝업창이 뜨기도 했고요. 그만큼 이미 들어온 금액을 어떻게든 묶어 놓아야겠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20년, 21년에 중도의 계좌를 해지해도 최초의 약정 이자율을 제공하는 예금 상품이 많이 나왔었는데요. 만기가 몇 개월 수준으로 다소 짧기는 했지만 높은 금리를 제공했어서 인기를 끌었었습니다. 이런 저축 상품을 파킹 통장이라고도 하더라고요. 많은 분들에게 인기를 끌었던 상품입니다. 저희 부부가 오늘도 공모주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바로 22년 최대어라고 불리는 LG 에너지 솔루션 공모주 청약이 끝나긴 했지만 공모주 청약을 리뷰하면서 배워야 할 점은 배우고 기억해야 할 점은 기억하고 앞으로 준비해야 할 점은 준비해보기 위해서입니다. 이번이 공모주 첫 청약이셨던 분들도 많으셨을 것 같은데 일단 공모주 청약의 제도에 대해서 잘 모르셨던 분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특히나 작년까지 뉴스에서 다뤄진 소위 대박이 난 공모주들은 중복 청약도 가능했고 균등 배정이라는 개념도 없었기 때문에 헷갈리시는 분들이 꽤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공모주 청약에서 균등 배정은 모집하는 공모주 중에 50%를 청약자들에게 균등하게 배부해 준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 청약 수량, 이번 LG 에너지 솔루션 공모에서는 최소 청약 수량이 10주였죠. 이렇게 최소 청약 수량만 신청하는 분들까지 포함해서 청약 참가자가 평균적으로 한 주를 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는 거고요. 그에 반해 비례 배정은 말 그대로 청약을 최대한 많이 받을 거야 하면서 청약 증거금을 많이 납부한 사람들에게 더 많은 주식을 배정하는 방식입니다. 이 두 가지 방식이 50대 50으로 섞여 있는 겁니다. 주의할 점은 각 증권사별로 균등 배정과 비례 배정이 이루어진다는 거고요. 이번 LG 에너지 솔루션 청약 결과를 놓고 봐도 알 수 있지만 현재의 공모주 청약 제도 하에서는 어떤 증권사를 통해서 청약을 하느냐가 배정 수량을 높이는 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물론 예전에 중복 청약 가능했던 시기에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주관사와 인수사가 여러 개가 있는 공모주 청약의 경우 해당 증권사에 배정된 총 공모 주식 수량과 해당 증권사에 가입되어 있는 계좌 수를 잘 따져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최신의 공모주 결과를 살펴보면서 각 증권사에서 몇 명이 신청했는지를 확인하면 해당 증권사를 통해서 들어올 청약 건수가 몇 개 정도 되겠다라는 거를 예측할 수가 있겠죠. 또 이틀간의 청약 일정 동안
공모주 아이언님을 비롯한 많은 유튜버분들이 각 증권사별로 실시간 청약 경쟁률을 집계해서 라이브 방송을 해주시더라고요. 저도 많이 봤는데요. 이 라이브 방송을 확인하면서 마지막 날 경쟁률을 확인하고 증권사를 결정해서 청약하면 조금 더 나은 결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LG에너지솔루션 공모주 청약하면서 가장 운이 좋지 못했던 케이스가 균등 배정만 노리고 미래에셋증권을 청약한 경우였거든요. 상대적으로 배정 물량이 적으면서 개설된 계좌 수는 많은 대형 증권사였기 때문에 균등 배정 수량이 0.27주밖에 안 나왔던 거죠. 반면에 배정 물량은 많으면서 상대적으로 청약 건수가 좀 적었던 대신증권의 균등 배정 수량이 1.75주로 가장 높았습니다. 배정 물량이 적었지만 청약 건수 역시 적었던 하이투자증권의 균등 배정 수량은 1.68주로 그 다음이었고요. 유망하다고 하는 공모주 청약에 참여하고 싶지만 자금이 별로 없어서 비례 배정을 노리기는 힘들고 그렇다면 균등 배정이라도 받아보자 이런 전략을 짜시는 분들이 꽤 많으실 거예요. 괜찮은 공모주에 참여해서 한 주라도 받으면 그만큼 이익이 되는 것이니까요. 실제로 저는 하이투자증권의 균등 배정을 노리고 청약 참여를 했는데 2주를 받았습니다. 이걸 보면 어떤 증권사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한 주도 못 받을 수도 있고 2주를 받을 수도 있고 하는 거죠. 균등 배정만 바라보고 참여를 했던 분들에게는 꽤나 큰 차이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시간도 들이고 고민도 많이 했는데 빵주 받으면 좀 허탈할 수 있는 거죠. 네, 이렇게 많은 분들이 균등 배정 노리고 참여하는데 이럴수록 끝까지 눈치 싸움해서 증권사를 선택하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증권사를 선택할 수 있으려면 당연히 그 증권사별로 계좌가 있어야겠죠. 이번 LG에너지솔루션 공모주 청약에서도 청약 기간 동안 계좌 개설이 가능한 증권사도 있었고 청약 기간 시작하기 전날까지 계좌가 개설되어야만 청약이 가능한 증권사가 있었습니다. 경쟁률이 낮았던 증권사는 청약 기간 동안 계좌 개설이 불가능한 증권사들이었고 대표적으로 대신 신형 하이투자증권이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번 LG에너지솔루션 공모주 청약을 하기 위해서 강남권을 비롯한 전통적 부촌이라고 하는 지역들에서는 증권사 지점별로 줄이 정말 길었다고 합니다. 맞아요. 줄이 길었던 이유가 뭘까 궁금하실 텐데요. 요즘은 비대면으로도 계좌 개설이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미성년자인 자녀들 명의 주식 계좌를 개설하려고 했던 것이 그중 하나의 이유라고 합니다. 물론 비대면 계좌 개설이 힘들 수 있는 노년층, 장년층의 계좌 개설도 있었을 거고요. 미성년자인 자녀들의 주식 계좌를 개설을 하려면 여러 가지 서류를 준비해서 지점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수고를 해야 하는데요. 이런 수고로움을 감당하면서 여러 개의 증권사 계좌를 개설해서 균등 배정 및 비례 배정까지 노려보자는 수요들이 꽤나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 개의 명의로 계좌가 개설이 되어 있었다면 유리했겠죠. 저희도 보유하고 있던 법인 명의 주식 계좌를 이용해서 운 좋게 추가로 또 한 주를 배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명의가 하나 늘어나면 배정받을 확률도 더 늘어나게 됩니다. 저는 이번에 2곳의 증권사를 새로 개설했는데요. 대신과 신영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새롭게 확인한 사실이 비대면 계좌 개설이 이렇게 어렵고 고통스러울 수 있구나 하는 것이었어요. 비대면 계좌 개설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정보를 찾아보고 얼마 있지 않은 정보를 다 짜 맞춰가면서 스텝을 하나씩 진행하고 있다가도 또 막혀가지고 이런 건 정말 오랜만에 겪어봤습니다. 저희가 중소증권사라고 해서 안 좋아하지는 않는데요. 비용적인 측면의 문제도 있어서 그렇겠지만 너무너무 사용자 편의적이지 않은 시스템으로 사용이 되고 있더라고요. 쿠오가 계좌 개설하면서 정말 힘들어했어요. 다른 분들도 많이들 괴로워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인지 중도에 포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계좌 개수가 적고 청약 건수도 적은 것이겠죠. 여러 가지 의문만 남는 계좌 개설 경험이 되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떤 증권사 어플을 사용하다가 다른 대형 증권사 어플을 사용하니까 스트레스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여기 있을 것 같은데 하는 위치에 그 메뉴가 있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해서 하면 실제로 그렇게 되고요. 어쩜 시스템이 이렇게 차이가 있는지 적응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계좌 개설하는데 이렇게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해야 하는지 이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고요. 서버가 불안정한 부분도 있긴 했는데 몰리기 시작하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하겠지만 이건 입금도 힘들고 나중에 출금도 힘들고 인증번호 받는 것도 시간이 엄청 많이 걸려요. 한 번에 되지 않고 엄청 많이 걸릴 때도 있더라고요. 맞아요. 출금 계좌 등록하는데 계좌주 성명 확인하는 것도 여러 번 해야 비로소 확인이 되는 뭐 그런 시스템을 정말 네네네. 오랜만에 겪어본 것 같아요. 이런 아쉬운 부분들도 좀 있고 이런 점들은 좀 개선을 해주면 앞으로 더 사용자들이 늘어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하면 증권사 입장에서는 어쨌든 별다른 문제 없이 돌아가는 시스템인데 굳이 큰돈 들여가면서 업그레이드할 필요는 없을 것 같기도 합니다. 안정성을 위해서 서버 확충하는 거는 다른 문제겠지만요. 어차피 우리 증권사 시스템 가지고 트레이딩 하는데 쓸 거 아니고 공모주 청약할 때 이용할 건데 굳이 개선해줘야 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일단 저희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 회차에서 공모주 리뷰 2편을 이어서 찍어서 올릴 건데요. 이번 시간에는 공모주 청약을 하기 위해서 전략이 필요하고 특히나 균등 배정만 노린다면 더더욱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을 복습해봤습니다. 그 전략의 중요한 부분이 명의별로 계좌를 많이 개설을 해서 확보해 두어야 한다는 것이 있었고 다양한 증권사별로 계좌가 있어야 증권사별 청약 경쟁률을 확인하고 가장 유리한 증권사를 마지막 날 선택해서 청약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후에 공모주 리뷰 2편을 올릴 때쯤이면 아마 LG에너지솔루션이 상장이 된 후일 것 같은데요. 어떤 결과가 나왔을지에 대해서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공모주 청약을 준비하기 위해서 챙겨야 할 사항과 주의할 점을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약해서 몇 주 받고 끝났어. 이걸로 종결하면 남는 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오늘 올리는 공모주 리뷰 1편과 앞으로 올릴 공모주 리뷰 2편까지 모두 다 잘 시청하시고 도움을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부부의 유튜브 채널인 쿠오테레비 많은 구독과 시청, 좋아요와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전히 저희 부부의 네이버 블로그인 쿠오 부부의 같이 재테크에도 재테크 정보를 비롯한 포스팅을 꾸준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웃 추가 많이 하시고 저희 부부가 전해드리는 재테크 정보와 가끔 적는 일상 이야기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